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온 세상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그곳에서 보람을 찾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05강입니다. 오늘은 모방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모방자입니다. 모방자는 네모를 의미합니다.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해석합니다. 모라는 것은 공간의 구석이나 모퉁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방자는 머리두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자는 머리에서 힘쓰는 곳이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부에서 힘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뭐라 하는 것이죠. 중심부에서 이리저리 힘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뻗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닿는 곳이 모입니다. 모방자는 머리에서 힘쓰는 곳이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부에서 힘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뭐라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천방지축이 있습니다. 천방지축은 하늘 방향이 어디이고 땅의 축이 어딘지 모른다는 뜻으로서 너무 바빠서 주서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방향이라고 할 때나 방위로 할 때도 모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립자인 모방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모방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막을 방자입니다. 막을 방자는 막다는 뜻도 있고 방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막다라는 것은 길이나 통로 따위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막을 방자는 언덕부변의 모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언덕부변은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방자는 방향이나 사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방자는 사방의 위험에서 언덕의 역할이 방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사는 생활 터전의 주변에 언덕의 역할이 무엇인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탁 트인 곳에 도시를 구축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 체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산 같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도록 평화를 누렸던 것이죠. 막을 방자는 사방의 위험에서 언덕의 역할이 방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사는 생활 터전 주변의 언덕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이 결정적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중구난방이 있습니다. 중구난방은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짓거림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방어라고 할 때나 방패라고 할 때도 막을 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방해할 방자입니다. 방해할 방자는 방해하다는 뜻이 있죠. 방해라는 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고 해끼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방해할 방자는 여자 여자의 모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방자는 방향이나 사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할 방자는 여자가 사방했을 때 방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전쟁터에서의 상황입니다. 전쟁터 곳곳에 여자가 있게 되면 전쟁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자도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았죠. 이 방해할 방자는 전쟁터에 여자나 아이들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하는 이곳에 여자가 있다면 더구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다면 전쟁에 큰 방해가 됩니다. 빨리 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방공해사가 있습니다. 방공해사는 남의 일을 방해해서 손해를 발생시킴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방해라든가 무방하다고 할 때도 방해할 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방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찾을 방자입니다. 찾을 방자는 찾다는 의미가 있죠. 찾다라는 것은 현재 주변에 없는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뒤지거나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찾을 방자는 말씀원자와 모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모방자는 방향이나 사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방자는 사방에 말하는 것은 찾기 위함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찾으려고 사방에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자가 찾을 방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려면 사방을 다니면서 말하고 다닙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찾을 방자는 사방에 말하는 것은 찾기 위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찾으려고 사방에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대개 같은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방문 판매가 있습니다. 방문 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찾아가서 판매하는 방법인 것이죠.
또 단방이라든가 순방이라 할 때도 찾을 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길쌈방자입니다. 길쌈방자는 길쌈을 의미하고 깊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길쌈이라는 것은 실로 옷감을 짜는 일이지요. 이 길쌈방자는 가는실 멱자와 모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가는실 멱자는 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방자는 방향이나 사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쌈방자는 실을 사방으로 엮는 게 길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쌈이라는 것은 옷감을 짜는 일인 것인데 그 옷감을 짤 때 실을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엮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을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엮어가면서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길쌈방자입니다. 옷감을 짤 때는 왼쪽으로도 넣고 오른쪽으로도 넣고 위아래로 실을 엮어가면서 옷감을 짜게 되는 것이죠. 길쌈방자는 실을 사방으로 엮는 게 길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을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엮어가며 옷감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수차방적이 있습니다. 수차방적은 수차를 운동력으로 하는 간단한 방적 기계를 이루는 말인데 굵고 특수한 실로 넝마나 지치실 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면방이나 혼방이라 할 때도 길쌈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방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방방자입니다. 방방자는 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방방자는 집호자와 모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호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방자는 방향이나 사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방자는 집에서 사방에 위치하는 게 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에 따라 지부 각 위치에 방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요즘 집은 대개 한 건물 안에 방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렇지만 옛날 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당 안에 이곳저곳에 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대문 앞에도 세우고 창고 옆에도 문을 만들고 부엌 옆에도 문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안방 같은 경우는 거실 옆에 만들기도 하지요. 방방자는 집에서 사방에 위치하는 게 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에 따라 지부 각 위치에 방을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문방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방사호는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네 종류의 벗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붓, 벼루, 먹을 문방사호라는 것이죠. 또 책방이나 주방이라 할 때도 방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605강으로서 모방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